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의 자랑, 수원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수원,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물 숫자에 근원 원자를 쓰는 수원, 말 그대로 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이 땅의 지리적 특성과 오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원과 인근 지역을 오가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자, 그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수원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태조 23년, 서기 940년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수성군이라 불렸지요. 물의 성곽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곳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광교산에서 발원한 수원천을 비롯해 황구지천, 원천천 등 여러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광교산 자락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들이 이 지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수원 도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원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요. 당시 수원은 지금의 화성시 봉담읍 일대, 즉 옛 화산 아래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원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조선 제22대 임금이신 정조대왕의 결단이었습니다. 정조 13년 1789년의 일입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현재의 용릉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원 읍치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조대왕께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수원 읍치를 8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기로 하신 겁니다. 단순히 고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이곳을 신도시로, 아니 조선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품으셨지요. 그 꿈의 결정체가 바로 화성입니다. 1794년부터 1796년까지 만 2년 9개월에 걸쳐 축조된 화성. 이 성곽을 쌓는 데는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거중기라는 기계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지요. 돌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고 덕분에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방어 기능은 물론이고 상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곽의 길이가 5.7km에 달하며
사대문을 비롯해 각종 군사시설과 편의 시설들이 과학적으로 배치되었지요. 정조대왕께서는 이곳을 자주 행차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오셔서 회가변을 베푸신 일은 매우 유명합니다. 8일간 이어진 성대한 잔치였지요. 자, 이제 수원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수원 화성입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이지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장안문, 화성의 북문입니다. 우리나라 성문 중 가장 규모가 큰 문으로 웅장한 모습이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팔달문은 남문이지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수원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문입니다. 화홍문은 북수문으로 그 아래로 수원천이 흐릅니다. 특히 밤에 조명을 받은 화홍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7개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홍해를 통해 물이 흐르는 모습. 옛 선비들도 이곳의 경치를 무척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방화수류정은 화성의 북동쪽 용연 위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간다는 뜻이지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용연의 풍경은 수원 8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봄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께서 화성 행차 시 머무르신 임시궁궐입니다. 전국에 있던 행궁 중 가장 크고 아름다웠다고 하지요. 현재는 복원되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행궁 안에서는 전통 공연과 체연 행사가 자주 열려 조선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궁 근처의 남문시장 로데오 거리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시장의 정취와 현대적인 먹거리가 어우러져 있지요. 특히 닭똥집 골목은 수원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들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릉과 건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융릉은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무덤이고, 건릉은 정조대왕과 효의 왕후의 무덤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특히 융릉으로 가는 제실 앞 소나무 길은 그 운치가 뛰어나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가을 단풍이 들 때와 겨울 눈이 내릴 때의 풍경이 특히 일품입니다. 수원의 진산 광교산은 해발 582m의 명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수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맑은 날에는 서울까지 보인다고 하지요. 이 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수원천을 이루어 흐릅니다. 광교 호수공원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공원입니다만 벌써 수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넓은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로,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지요. 수원의 젖줄인 수원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광교산에서 시작해 화성을 관통하며 흐르는 이 하천은 수원이라는 이름의 상징입니다. 최근에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을 이야기하면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수원하면 역시 왕갈비입니다. 정조대왕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지요. 큼직한 소갈비를 숯불에 구워내는데 그 맛이 일품입니다. 특히 화성 행궁 근처에는 몇 대째 내려오는 갈비집들이 즐비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수원까지 일부러 갈비를 먹으러 오곤 했습니다. 수원 갈비 먹으러 간다는 말이 나들이를 가자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요. 지금도 주말이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영동시장과 지동시장의 순대도 유명합니다. 수원식 순대는 선지와 내장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 특별한 맛을 냅니다. 시장 분위기 속에서 소박하게 즐기는 순대 한 접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민의 맛이지요. 전통시장도 수원의 명물입니다. 팔달문 시장은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온갖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못골 시장의 닭강정도 빼놓을 수 없지요. 바삭하게 튀긴 닭에 달콤새콤한 소스를 입힌 닭강정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원은 이제 1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수원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 화성의 성곽은 여전히 도심 한가운데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전통 시장들도 활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옛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수원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수원 화성과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화성문화제 등이 대표적이지요. 매년 가을이면 화성 성곽을 따라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수원의 유래와
역사를 둘러보셨습니다. 물의 근원이라는 이름처럼 수원은 생명과 문화의 원천이 되는 도시입니다.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 정신이 깃든 이곳은 과거의 영광을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수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성 성곽길을 걸으며 가을바람을 맞아보시고 화홍문 아래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왕갈비 한 접시로 여정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